영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뭐 직장인이든 뭐 대학생이든 간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라고 이제 제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잘할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명쾌하게 물어보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다 끄떡거렸는데도 강연회가 끝나고 나면 뭔가 남는 아쉬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분명히. 예? 문제를 제시했고 내가 답을 제시해서 와 이러고 이제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지 이거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라고 말은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모든 말이라는 게 그 말에 이면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라는 질문이라는 거.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왜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근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어학이 너무 재밌어서 어학을 마스터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뭐 이런 사람도 한두 사람 있겠지만 전부 다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어서거든요. 근데 경쟁에서 그러면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나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왜 증명해야 되냐? 나를 증명해야 행복하니까. 왜 행복하고 싶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질문의 이면에 인생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그 밑바닥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도 사실 영어 얘기하러 가서는 인생 얘기를 못 하니까 길게는 못 하잖아요. 다 영어 이렇게 보러 왔기 때문에 인생 얘기를 깊게 길게는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생 얘기를 되게 하고 싶거든요. 저도 인생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근데 영어만 아침마다 저기 서대문에 저 이대 앞에 사는데 연대 뒷산 안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새 건강 관리하느라고 아침마다 산에 가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왜냐면 꼴이 별로 이제 꼴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뛰어댕기는데도 그 뛰어댕기는 거를 알아보고 갑자기 이렇게 그 산길을 가로막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도 길거리에서 한번 이제 당했는데. 네, 하여튼 인생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격하게 얘기할게요. 뭐하러 태어났는지를 나이가 먹어가지고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영어 가르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 의미를 굉장히 곱씹고 깊이 각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낙서처럼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뭐 어쩌다 하여튼 뭐 그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책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영어 강연이 아닌 강연을 평생 처음으로 올해 시작하게 됐어요. 하여튼 서론 굉장히 길죠. 원래 이렇게 약장수가 서론이 길어요. 실례지만 이렇게 평균 연령을 제가 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잘 모르겠어서 30대, 20대 이렇게 연령이 좀 있는 저기네요. 저기 3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많으시네요. 50대 예. 제가 뭐 인생 얘기를 하기는 조금 건방지지만 그냥 제 진솔한 제 삶을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두가 현안이 뭐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 왜 오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던져보세요. 오늘 왜 오셨어요? 뭔가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 뭔가가 뭔가일 거라는 그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그 주제가 뭐이길 바라세요?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 싫어해서. 영어 잘하는 영어 중간에 한번 할게요 제가. 뭐 인생살이 방법하고 영어 잘하는 방법이 다 맞닿아 있어서요. 제가 할게요. 뭐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또 오늘 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제가 무슨 한류 아이돌 내가 싸이도 아니고 뭐 제 얼굴 보러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굴로 하는 아 그래? 예. 딴 분, 딴 분. 뭐 저희 저하고 또 다른 삶을 네.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삶의 이야기, 다른 삶의 이야기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냥 막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주제가 기살리기라 기살리러 왔는데 기살리기. 직장 기살리기.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기 사실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강사님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예, 힘든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관심사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대학생이나 20대들 위한 강연은 많이 해봤는데 지금 연세가 조금 있는 분위기라서 소재를 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지금도 손 드셨죠? 예. 오늘 뭐 영어 강의랑 나눴을 텐데 예. 그 강의를 보고 이력을 조회해 보니까 네. 뭐 연대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영어 강사하시고 중간에 또 아프셨다 다시 이렇게 회복되시고 네네네. 그런 걸 보니까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예. 이렇게 하게 됐고 예. 어떻게 지금까지 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네.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뭐 남의 인생 얘기할 건 아니고요. 소재가 다 제 인생이니까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풀어갈게요.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냐면요. 일단은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실패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그러니까 영어 강사 말고요. 사업을 했는데 1994년에 학원을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2000년쯤에 인터넷 온라인 영어 사업, 그다음에 그러고도 몇 년 있다가 홈쇼핑에서 교재도 파는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3번을 해서 3번을 다 말아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3번 사업해서 말아먹는 동안 제가 빚지고 갚은 게 34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지금도 저는 저희 집이 없어요. 이때까지 빚 갚고 사느라고. 딱 30살에서부터 15년 정도를 16년 정도를 그냥 빚 갚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게 정말 청춘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아주 땅바닥에 패대기가 쳐지는 그런 실패, 뭐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니고 그 아실 거예요. 카드 한 3달만 연체돼도 얼마나 사람이 이게 쪼여서 힘들어지는지. 근데 한때 빚쟁이가 17명 정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빚독촉 받느라고 저는 중소기업 사장들 IMF도 겪었었고 뭐 자살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고 한때 이렇게 되게 죽음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되게 가까이 지냈는데 너무 향기로워. 죽음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절을 겪어서 실패라는 거하고 정말 진지하게 싸움을 해왔고 그 의미를 항의하듯이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고 도대체 그게 뭐냐? 인생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실패라는 그 단어가 일단은 굉장히 초점을 가진, 저한테는 제 인생을 꿰뚫는 초점을 가진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엉터리 팝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 진짜 화학 물리는 되게 못했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과학 이런 건 되게 읽는 거 좋아해요. 이게 읽다가 그런 얘기를 봤어요. 뭘 봤냐면 미국에서 요새 이제 개안 수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처음에 날 때부터 눈이 이렇게 멀으신 분들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렇게 눈을 떴는데 눈 뜨고서 한 3개월 살아본 다음에 아 나 싫어 그러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댕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네, 왜 그랬? 알아맞죠? 왜 그랬을까요? 보여요. 진짜 눈을 떴어요 신봉사가. 네. 근데 신봉사가 눈을 떠가지고 아우 청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만약 신봉사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그런 분에게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생골치가 아파서. 왜냐면 이 정보 있잖아요. 빛의 정보들 해석을 못해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우리가 보지만 영어로 see, 영어 좋아하시니까 영어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see 하고 perceive가 있어요. perceive가 있는데 you see but you don't perceive. 넌 보나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아직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딱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운전면허? 네. 운전면허 따러 가면은 이렇게 해서 따잖아요. 운전면허 따면은 처음에 도로 나와서 주행을 해요. 저도 기억나는데 처음 도로 주행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사이드 미러에 나타나는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됐나요? 그 그림이? 예를 들어서 사이드 미러에 그림이 딱 비치면 뒷차가 요만큼 왔고 뒷차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내 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된다가 읽히나요? 안 읽히나요? 처음에. 안 읽혀요. 그게 see는 하는데 perceive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걸어가면 여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면 책상에 불이 친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보니까 알지. 근데 본다고 아느냐? 몰라요. 봐도. 뭐 해보기 전에는. 부딪히기 전에는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래서 이 맹인이 계단이 있어도 이게 다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해석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단이 있으면 자 이렇게 가다가 몸이 이렇게 근육이 연산을 해가지고 1번 근육 뭐 100% 수축, 2번 근육 100% 이완, 3번 근육 2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찌찌찌찌찌찌 해가지고 그래서 로봇 만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올려놓고 그 다음 연산으로 다시 이렇게 봐서 올려놔야 안 넘어지는데 균형까지 사방을 보면서 이걸 잡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눈을 뜨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넘어져 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돌아다닌다는 걸 언제 우리가 배웠을까요? 아기 때 배웠어요. 아기 때. 근데 이 눈 안 보이는 분은 그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빛의 이 잔치 속에서 그야말로 생골치가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지.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이러고 다닐 때는 굉장히 이게 잘 다닐 수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라는 기사를 보고 땡 하고 머리에 왔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실패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하지만 실패도 교훈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요.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를 안다고 치면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이라면 요만큼조차도 내가 아는 거는 100% 뭘 통해서 들어왔다? 실패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거를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49인데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40이 넘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뭐라도 능력이 있다면 다시 영어 얘기할게요. 영어를 맨날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요. 평생 그렇게 영어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10년 20년 영어를 했는데 왜 미국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머리가 해주고 한마디도 안 나오고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책을 3번을 띄었다 그러면 책을 3번을 띄는 동안 그거를 큰 소리로 읽어가지고 미국 사람 앞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냐? 그럼 없대요. 그러면서 막 미스테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면서 책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문법을 다 했는데 왜 영어를 못해? 그건 뭐고 똑같은 말이냐면요.
내가 오른 다리를 그렇게 오른쪽 저 평생 긁었는데 왼쪽 다리가 왜 안 시원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지금 잠깐 실험해 볼게요.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조금 저하고 같이 여행을 좀 떠나보시죠. 다행히 영어하고 인생 얘기 연결이 돼서 다행이네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기혼이세요? 예. 미혼이세요? 다 기혼이라고 칩시다. 통일하기 위해서 기혼이에요. 다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자, 기혼이세요? 네. 미혼이세요? 미혼이 아니세요? 예. 기혼이 아니세요? 아니요. 기혼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죠? 그죠? 네, 아니 성실하게 예, 아니요 해보세요. 다시 자, 빨리 할게요. 미혼이세요? 기혼이세요? 기혼이 아니세요? 아니요. 미혼이 아니세요? 기혼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죠? 네. 자, 영어로 할게요. 똑같은 거 영어로 할게요. Are you married? Are you single? You're not single? 예스 하신 분들 지금 다 저기 시집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키워드 시스템이라서 우리말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예, 아니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수학을 해야 돼요.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married라는 말이 들리면 뭐라고 그래도 무조건 예스고요. single이라는 말이 들리면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해도 이게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no예요. 할게요, 다시. Are you married? Yes. You're married? Yes. You're not single? No. 망설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Are you single? No. You're not single? No. You're not? No. 마음 약해지시면 Are you married? Yes. Aren't you married? Yes. You're married, aren't you? Yes. You're not married, are you? Yes. Are you single? No. You aren't single? No. No, no, no?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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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ally? Yes. 그건 yes 하셔야 돼요. 지금 해보셨죠, 그죠? 이거를 yes, no는 이게 어학의 가장 기본 시스템인데 사실 우리는 yes, no도 잘 못해요. 이거 왜 못하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yes, no를 여러분이 헷갈린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이유가 뭡니까? 안 해봤어요. 안 부딪혀봤다고요. 안 부딪혀봤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잘 못하시니까 자꾸 헷갈리시니까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어만 들어라. 이거 키워드 시스템이다. 에? 이거만 듣고 대답하고 이거만 듣고 대답하라고 제가 얘기해서 다시 하니까 됐죠. 그죠? 그러면 yes, no를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뭘 통해서 지금 얻으신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얻으셨잖아요. 이게 교육학의 기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의 기본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하나하나까지도 실패 안 하고 얻은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기도하냐면 실패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절대 성장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안 받아들이고 싶죠, 제 말을. 그저 성공하고 싶으시죠. 자, 성공은요, 길을 살리고, 아까 기 살리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다행히 성공은 길을 살리고, 실패는 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죄송해요. 하여튼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공은 기만 살리고요. 실패는 꼭 지혜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공이 뭐냐면 만사여의라는 이제 한국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저기 연초에 얘기하잖아요. 만사여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덕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악담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믿어요. 그거를. 악담이라고 이제는 믿어요. 왜냐하면 만사여의가 뭐냐면 망나니가 부잣집에서 나오기 쉽습니까? 돈 없는 집에서 나오기 쉽습니까? 엄마 아빠 돈 버느라고 고생하시고 하는 집에서 망나니가 나오기가 쉽습니까? 부잣집에서 나오기 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또 다르게 비뚤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망나니 부잣집에서 나온다고 보통 믿고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러냐면요. 만사여의라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3살짜리가 있는데 3살짜리 교육하는데 이제 뽀뽀뽀 하는데 애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3살짜리가 있는데 3살짜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3살짜리가 주스. 그럼 주스 탁 이렇게 꽂히고 3살짜리가 엄마. 그럼 엄마 탁 이렇게 오고 3살짜리가 잠 재워줘. 그럼 탁 이렇게 잠 재워주고
계속해서 3살짜리가 원하는 그대로 만사여의로 이루어지면 걔가 뭐가 되죠? 망나니가 되는 거죠. 뭐만 살아요? 기만 살아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전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싶다고 뭐 성공학 특강 뭐 석세스 TV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수경의 파워 FM 옛날에 제가 출연했었는데 그 이번에 책 때문에 불러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양반이 그 이수경 그 양반이 아침에 이게 그 아침 방송 대마왕인데 그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항상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질문 하기로 대본에다 써놓고서 내가 또 앉자마자 선생님 성공이 뭔가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아직 준비 안 된 얘기였는데 그래서 하여튼 물어보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할 능력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믿고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할 능력을 갖추는 거. 뭐 하시겠어요? 만약에 행복하기 위해서 10억을 준다. 10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아무 조건이 어떤 조건이든지 네가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죽음의 문턱에 있거나 자녀가 다치거나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고 10억을 주겠다. 어떤 거 하시겠어요? 10억. 네. 아 괜찮아요. 뭐 진솔하게 뭐 아니 진지하게 장난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손들어 보세요. 자,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10억 한 절반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난 10억 받고 말겠다. 나는 행복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 저는 그 후자예요. 행복할 능력을 얻은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3번 벌렸는데 3번이 다 성공해서 제가 1단계에서 10억짜리 부자가 되고 2단계에서 100억짜리 부자가 되고 지금쯤 아마 한 1000억짜리 기업을 하는 부자가 됐다면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을 가졌을지에 대해서는 전 99.9% 의문이에요. 정말로 의문이에요. 근데 인생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누구여 주는가가 인생의 의미거든요. 다들 내가 누구인가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답이 없어요.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평생 찾아 내가 누구니 근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여 주는가에서부터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가 이렇게 실패가 나면요, 반갑지는 않지만, 아싸, 이런, 제가 마음에서 그렇게 환호를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똑똑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걸 알면 기가 안 죽어요, 기가. 제가 그 사업이 3번이나 망했지만, 지금도 뭐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굉장히 그 사업에 성공하시고 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사업상 그래도 이제 계약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자고 막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한테 신뢰를 줘야 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떠세가 좀 있으세요. 대부분 좀 그러세요. 한 70%는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뭐 요거 기업 말고도 뭐 여기 뉴욕에도 뭐 오피스를 차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계열사를 좀 넓혀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희가 뭐 정치가도 누구도 알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사업을 뭐 4가지 뭐 3가지 이렇게 했는데 다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러시구나. 저는 말아먹는 게 전문이라서요. 벌써 3번이나 말아먹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거기다 대놓고 저도 뭐 옛날에 뭐 한동안 잘 나갔어요. 왜 그래요? 제가 3번을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진솔해져.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제가 확 꺾어버리면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로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제가 평생 처음으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저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냥 꺾어버려요.
그 예전에 저희 딸이 굉장히 그 애맥인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갑자기 효녀가 돼서 당황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중3 때 엄청 애맥이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모임을 갔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그 구역에 모인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기도 제목을 말하고 이제 끝납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미군하고 1,000억짜리 계약을 하게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딸은 예원에서 전체 5등 하는데 이번에 1등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계속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예. 저희 딸은 집 나갔는데 좀 들어오게. 그랬더니 순식간에 갑자기 진짜들이 나오기 시작.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이제 이쪽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이 안 들어와서.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땅바닥에 정말 내 동댕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처참한 실패가 아니었으면 옷 벗는 법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절대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댕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데 그 척하지 않으면 그렇게 편한데 어찌나 척들을 하고 사는지. 요새는 보면은 그냥 안쓰러운 생각뿐이고 이제 그러고들 계시면 이렇게 그 보고 바람 넣듯이 왜 개구리 이렇게 바람 불어서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처럼 보고 바람 넣듯이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저는 그런 현장에 가면 그냥 제 실패한 얘기 해버리고요. 예, 엊그제 저 뭐 삑사리 낸 거 그런 얘기 그냥 해버리고요. 예. 그러다 보니 진짜 인간관계가 생겨요.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 지도하는데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맥 관리 뭐 기술도 요새 뭐 나오고 책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인맥 관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 그냥 잘라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인맥 관리 하지 말라고 인간 관계만 하라고. 인맥 관리 하지 말라고 인간 관계만 하라고. 누가 관리받고 싶은 거를 그 관리 당하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제가요 옛날에 어떤 회사에 있을 때 젊을 때 그 인맥 관리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인맥을 관리하는 담당이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명절 때만 되면 굴비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내고 배송 담당이었고 근데 항상 저희 회사는 굴비만 보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지겨워하면서 맨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맨날 굴비 배송 보내고 몇 년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명절 때 이제 훗날 명절 때 어디서 이제 명절 때 뭐가 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명절 때 이렇게 왔는데 거래처라고 굴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 관리하고 있구나 나. 그런 마음을 제가 드는 거예요 이게. 예. 관리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관리당하고 싶겠어요? 관계하고 싶지. 진정한 인맥이라는 게 다들 막 인맥 하면서 뭐 어떻게 메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이 함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갉아먹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용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성공과 기 살리는 것과 이러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를 살립시다. 따라하세요. 아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해서 기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여기 합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거지로 긍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거지 긍정이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세태라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 말 좀 두서 없어도 되죠? 예. 조금 젊은 애들 같으면 저 대학생들 같으면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나하고 좀 세대가 거리가 있으니까 죄송해요. 세대가 거리 있는데 예. 그래도 그냥 두서없이 해도 통할 것 같아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릴게요. 주소가 있으신데. 있어요? 이건 직업병이라서 그래요. 습관적 직업도사라서. 예.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고 트위터 한다고 그랬더니 팔로워가 몇 명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0명 됐는데 요새 뭐 요즘 책 내고 난 다음에 한 2,000명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회수 사실은 1,000명이 넘어가서 나도 1,000명이 넘어갔다 이랬는데 나 처음엔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이회수 선생님 300만이라면서요. 예. 막 갑자기 초라해지면서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스님은 책 한 번 내고 막 30만이고, 예,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저 이민호 강사가 나한테 그때 이제 제가 그 한국말 스피치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 이런 거 스피치 특강을 했어요. 프로 강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목을 끄는지에 대한 기술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돈 안 받겠다. 두 번째 10명 이상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또 왜 그랬냐면요. 사실 제가 그 아까 말한 그런 실패라는 걸 안 했으면 100% 제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요. 사람 모을 사람 찾고 사람 잘 석세스 TV 사장님처럼 사람 잘 모으는 분들 네트워크 찾고 가급적이면 크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돈 받고 가급적이면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슈화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만 하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0명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얘들도 평생 나는 문단열 선생한테 10명이서 우리는 배웠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거고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좋은 추억이 되는 거고 나하고는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인간적 관계라는 게 100명하고 오늘 악수를 해서 유권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하고 1000명을 내 편으로 오늘 만드는 거 팔로워. 자, 오늘 팔로워가 내가 기사가 떠갖고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에서 나하고 안면이 있는 신동하고 시원이 안면이 있어요. 그 방송을 같이 해갖고 시원이가 한 번이라도 얘들 자기 트위터에서 내 이름을 언급해주면 내 팔로워가 10,000명 이상 늘 거라고 출판사 관계자가 신동한테 꼭 연락을 꼭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나? 아니 팔로워 10,000명이 뭔데? 팔로워 10,000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팔로워는요. 나 죽을 때 내 베드 옆에 오는 사람이 팔로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죽게 됐을 때 내가 죽음의 문 앞에 갔을 때 내 베드 옆에 와서 진짜 슬퍼해주는 그 몇 사람이 내 성공일 뿐인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봐서 제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실패는 실패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암 걸리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걸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복이었어요.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작년에 대장암 걸렸었는데 무슨 복이냐면요. 정말 지금 제가 이제 팔로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고 인생에 중요한 게 뭐고 진짜 소중한 게 뭐고 헛것이 뭐 잡수도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소중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인 거죠. 뭐냐를 제가 가르는 그 아주 걸 하나 겪은 게 뭐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장을 한 30cm 잘라내는 큰 수술이니까. 아무리 뭐 괜찮다 해도 심각하죠. 마음이 심각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집중돼 있죠.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옛날에 알고 지내던 어떤 사장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 어째 이마저마한데 선생님 뭐 좀 나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수술 받으려고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좀 정신이 없고 수술 끝나고 합시다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화가 났어요. 제가 그잖아요. 나도 지금 상황이 정말 진지한 상황인데 자기 사업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저녁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사정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못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연락 안 해요. 끊어버렸어요. 제가. 전혀 후회 없어요. 나 인생에서 똥 나갔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분들을 내가 많이 알고 지냈는데 왜 알고 지냈냐면 사업상 걸쳐놓으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맥이라는 미명하에 쓰레기를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영어로 호어를 그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그 집에다가 막 쓰레기 막 쌓아놓고 그 안에 막 절대 리포터 손도 못 대게 하는 그 소중한 거라고 손도 못 대게 그것처럼 인간 내 인맥의 쓰레기를 잘
인생에 쌓아놓고서 이걸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부르는 데마다 다 따라가고 먹기 싫은 술도 먹고. 제가 아프니까 마치 돼지고기를 한 사흘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기름이 다 빠지고 순살고기만 남은 것처럼 이게 누가 진짜 인간 관계고 누가 인간관계가 아닌 진실하지 않은 관계인지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후로는 시간 낭비가 없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 시간 낭비 있잖아요. 야, 뭐 동창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또 뭐 거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영향력 있는 분이 부르면 또 거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쟤들은 또 내가 관리를 후배들은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이렇게 막 야, 내 시간 없고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근데 계속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금을 탁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참고로 저하고 그 신념이나 종교가 다른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 삶이라서. 그 청년들 간판도 안 달고 합정동에서 청년들 그냥 이제 그 공동체 교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지도해주고 있는데, 간판도 없고 우리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가족 같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맨날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간판도 달고 홍보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싫어요. 쓰레기가 들어. 인생에 쓰레기가 쓸데없는 게 들어요. 내가 오늘 팔로워가 10,000명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하고 이렇게 정말 기쁨을 나누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예, 직장인. 예? 직장인. 아, 직장인? 예. 아, 그건 알고 있었고요. 예, 사귀는 거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귐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 전혀 없는 진짜 사귐 있잖아요. 그 기쁨이 딱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샘솟는 샘물이 돼서 오늘의 내 의미가 되는 거고, 성취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불나방처럼 성취를 쫓냐 이거죠. 이게 무슨 목사님 설교 같아 죄송한데, 아니 그냥 원리 원칙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책에다 그런 글 써놨는데, 청년들 이렇게 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이렇게 나이가 올라오면서 상담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뭐냐면 이래요. 학교 때는 학점하고 학교 생활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예, 그러면 요거만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사실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학교 오면은 취직을 해야지 이게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꼭 뭐 이렇게 뭐 큰 회사 취직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하고 나면은 승진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승진을 하다 보면 이거 결국은 오너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면 이제 회사를 차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고민을 해야지 돼요. 이거는 내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오너기 때문에 시장 눈치 보느라고, 마켓 눈치 보느라고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예? 1000억 벌었다. 제가 부자들 많이 알아요. 친구들은 부자가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부산에 700억 가진 분, 다녀라 잠이 안 와.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 저기 마포에 500억 가진 분, 문 선생 보람이 없어.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뭐 평상시에는 그 뭐 부자들의 인생 요트 타고 댕기고 그러면 이게 이 Rich Man's World 있잖아요. 그 아바 노래 그 영화에서 나왔던 It's a Rich Man's World 하면서 뭐 이렇게 요트 타고 댕기고 막 뭐든지 화려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한숨의 깊이가, 이건희 회장님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보나마나 지금 패소해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깊이예요. 왜냐하면 소유가 굉장히 무거워요. 소유가 지니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제주도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시고 지금 어머니 거기 사시는데, 옛날에 여행으로 제주도 갔을 때,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주도 돌 밖으로 반출되나요 요새? 공항에서?
안 되죠. 우리 친구들 몇 명 제주도 갔을 때요. 그 돌 처음에 가서 신기해갖고 막 물에 뜨잖아요. 그리고 이쁜 거 많잖아요. 또 팔아요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이쁜 돌 많이 가져가나 이래가지고 돌 좋아하는 이상한 취미들이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막 그걸 지고 싸고 이렇게 메고 댕기다가 무식해. 공항에 이렇게 왔는데 제주 돌 반출 금지라고 적혀 있는 거. 근데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부싯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워지는데 세상에서는 날마다 거짓말을 해 더 가지라고. 날마다 TV만 틀면 저는 TV 그 CF 보면서 날마다 재밌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재밌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재밌다 거짓말만 해요. 예? 늘 쿨하고 더 가지라고 더 가져야 멋있다고 가져야 멋있다 계속 거짓말만 해. 예를 들어서 레미안 광고 이거 다 공개되는 거죠. 아, 나 참. 하여튼 모 광고, 모 광고. 마음 자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개인 의견이니까. 신미라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그 광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레미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에 천장 뚫려 있는 그 아파트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막 아파트 평수가 크고요. 강이 내려다 보이고 혼자 살면 우울증 확률이 100%입니다. 특히 로얄층 제일 위험해. 10층에서 12층 사이, 그 다음에 강물이 내려다 보인다. 혼자 산다. 이 욕조도 친구들한테 치고 뭐 이렇게 인생에 치고 이런 사람이 혼자 욕조에 들어가서 휴가 한 사흘 이게 좋지. 그거 한 7년 해보세요. 혼자 욕조에 들어가서. 거짓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너무 보여 난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떠드냐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암이 알려줬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암이 알려줬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평수가 실평수 7평이래요. 한 사람당. 그래서 4식구면 실평수 28평. 그래서 자기 개인 공간도 조금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부딪히고, 예? 그리고 막 서로 귀찮고 부딪히고 아이씨 막 이러고 절로 가라고 그러고 아침 되면은 화장실에 줄 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거짓말이라니까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 대공원에 이런 기사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서울대공원에 바다거북이가요. 바다거북이 아니라 하여튼 오래 사는 제일 큰 거북이 제일 큰 거북이 중에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암컷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컷이 식음을 전폐하고 안 먹어요. 나이도 많은데다가 암컷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안 먹어. 그래서 사육사들이 이게 전가의 보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아나 봐. 어떻게 했냐면 백약이 무효하니까 뭘 줘도 안 먹으니까 거기다가 뭘 풀었냐면 미어캣이라고 사막에 이렇게 라이언킹에서 티몬 아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애들 단체로 막 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풀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들이 아침 저녁으로 얘를 타고 올라가서 계속 물어뜯고 귀찮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조물주께서 모기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난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자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야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살아요. 그리고 다 지나고 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다 지나고 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잘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막 학고방 같은 데서 막 이러고 있다가 막 그 다음 달 월급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러고 있다가 회사 확 잘 돼가지고 막 의자 놓고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고 막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러면 처음에 창업 멤버들이 백발백중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가 좋았어. 라면 끓여 먹고 많은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고 야 이거 잘 되면 우리 진짜 돈 버는 건데 진짜 이거 에? 그리고 이제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때가 유세윤이 그런다면서요.
유세윤, 개그맨 유세윤이 예, 학고방에서 꿈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성공을 해버리고 나니까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울면서 그랬다면서요. 근데 결국은 뭐만 본질적으로 남냐 하면 그냥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있죠. 그냥 이렇게 관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관계 때문에 기쁜 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는 지금도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요. 작년에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그 병가료 하느라고 한 3개월 고생하고 이렇게 배 째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다시는 내가 이 쓰레기를 내 삶에 들이지 않으리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건강한 사람처럼 또 똑같은 욕심 부리고 혼탁해져 있는 자신을 굉장히 자주 발견해요. 굉장히 자주 발견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 앞에 그거 또 닥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6개월마다 하는 검사를 그 계속 정기 검진을 하는데 그 정밀한 검사를 지난달에 했고 어저께 가서 소견 듣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세브란스 소견 듣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의사가 사실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돼요. 재발했다 그러면 더 힘드니까 그걸 또 고쳐야 되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조섬조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인상을 딱 쳐다보니 깨끗하신데요. 그래서 아싸 이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나 안 죽는데 그리고 오늘 또 껴안고 축하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뒤돌아보면 오늘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그걸 뒤돌아보면 결국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그 시절에 그 소박한 기쁨 그 이제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가 주는 기쁨이요. 정상적이고 건전한 관계가 주는 기쁨. 그 기쁨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가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기가 살려면요. 내가 기가 안 산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기가 살아요. 뭘 인정해야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이게 리세트 시킬 수 있냐면요. 어거지 부리지 않는 거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성공한다고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너무 많이 그 성공 위주로 엉터리 해석을 해서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 너 자신을 믿어라.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예 아니오로 저하고 말씀해봐요. 그냥 우리 저녁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진솔한 얘기 한다고 치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인생이 편안하지. 근데 마치 이제 그걸 인정하고 나면 안 그래도 노력도 안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나는 완전히 땅바닥에 늘어붙어갖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노숙자가 겨울에 그 더러운 옷을 안 벗고 저렇게 더러운 옷을 안 벗는다고 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까? 저거밖에 없거든. 만약 노숙자한테 아저씨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아주 희고 막 털이 보송보송하고 막 깨끗한 걸 주면 그 사람이 안 입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밖에 없거든. 마치 그것처럼 이 젖은 팬티, 오줌 싼 팬티처럼 또 이게 벗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입고 있는 것도 찜찜하고 이제 그 상태잖아요 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제가 무슨 뭐 강연하려고 준비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 막 이렇게 이게 뭐 선생같이 지금 그러고 않잖아요. 내가 인생 얘기 그냥 소절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 보이죠? 예,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작년에 병이 걸렸었는데 남들은 안 근데 본인은 다들 절대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Why me?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걸렸을 때 만약에 제가
아니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게 없고 믿으면 다 되고 그다음에 결국 성공할 거고 내가 사업 실패한 거고 전부 다 일으킬 수 있고 전부 다 재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시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내가 막 다 때려부시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악화시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었어요. 근데 저기서 행복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전 양심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기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았겠지만 걸렸으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저는 쓰레기 다 나갔어 진짜로. 인생에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좋은 걸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우리 생각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평탄한 길 주십시오 하고 절에 가도 다 평탄하게 아들 뭐 저기 대학교 붙게 해주시고 저기요 입시 시즌 가면요 종교마다 똑같아요 전부. 예? 절에서 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저기 교회 가면 주여 이렇게 하고 있고 예?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빌고 실패하는 거는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등산이 제일 좋은 운동이래요. 왜 등산이 제일 좋은 운동이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이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만 기도하냐면은 평탄한 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성공 제일 좋은 거 성공 실패 성공 기살았다가 지혜로워졌다 기살았다가 지혜로워졌다가 기살았다가 가끔 가다가 기살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성공 실패 이게 사람이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 과정 자체가 축복이고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인데 실패가 닥치면 그냥 욕부터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그 실패조차도 정말로 내가 인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냥 뭐 욕하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톱하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옛날 버릇이 남아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직도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신호 안 받겠는데 뒤차가 나 가라고 빵 그러면 에이씨 그래요. 저 지금도 그래요. 여기 나온다고. 근데 뭐 그런 이렇게 본능적으로 버릇이 돼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어떤 종류의 불편이나 실패도 자 우리 다 싫어하는 거 실패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만 오늘 계속 할게요. 이거 시간이 1시간짜리라서 그것만 얘기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 이제 우리 병 얘기가 고통이니까 다들 고통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제 말씀. 사람들이 다 능력을 원하는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 능력이라 하면 사실은 영향력입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봐야 영향력이 없으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영향력이 능력인데 사람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탁월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높이를 합친 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 강연에 꼭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강연이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을 다시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에서 교수가 돼갖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오신 분이 공부특강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보라고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게 공부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는데 말이야.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 700페이지짜리 그 의학 백과사전이 머릿속에 페이지까지 쫙 펼쳐지면서 그래 내가 그걸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수석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난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존경은 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말씀한 지금 이분이 가지는 능력은 탁월함이라는 높이 요만큼이거든요. 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존경되죠.
저 대학원 총장님 저 방학식 날, 저 대학원 공부할 때 방학식 날 뭐라 부르시냐면 방학 끝나고 학비 때문에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분 연설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많은 것 같은데 잠깐 내 얘기 좀 하겠다고 그러더니 난 몰랐어요. 그분 되게 존경했는데 나 그런 줄 몰랐어. 내가 6.25 때 고아로 남하를 해서 고아원에서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고아원에서 중학교 공부를 하고 고아원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특히 영어를 열심히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가서 접시 닦으면서 거기서도 장학금을 받아야 공부가 돼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학위를 따서 와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는데 매번 매 학기 평생 학기 때마다 매번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내가 지금 총장이 돼 있지 않냐. 여러분들 돌아올 거다. 박수가 나왔어.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존경해 그분. 보세요. 그분은 대학교 총장이라는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고아라고 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만큼이 영향력이에요. 이만큼이 영향력이에요. 뭐 셀러리맨 신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서 뭘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시고 이게 탁월함이잖아요. 근데 만약 가정이에요. 탁월함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의 자녀들이 다 무슨 증후군이 있대더라. 그 순간 사람들이 마음을 열거든요. 이건 마음을 못 열어요. 마음을 못 열어요. 그게 배울 거 있나?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의 신 그런 거 가지고 배울 거 있나? 근데 이제 저기 누구죠? 이거 체조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마 이게 누구죠? 이거 양학선 그거 하는 것만 봐서는 탁월함. 야 정말 저거는 1년 12달 들어가서 수도승도 아니고 막 정말 존경스러운데 비닐집에 살아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능력이 그냥 제곱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상대적 능력이다가 이 사람의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그 고통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드러나면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죠. 그게 고통의 능력이에요. 지금 분명히 고통받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분명하게 100% 당신의 영향력이 됩니다. 그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물론 고통을 악한 영향으로 뒤집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이게 영향력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영어 얘기가 없어서 조금 졸리신가 본데 영어 얘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해드릴까요? 우리 영어 강사들을 평하는 출판사의 그 편집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보영 선생님이나 이근철 선생님이나 저가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한 2살 어리실 거예요. 그분들이 나이가 비슷한데 40대의 그 유명한 영어 강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30대 스타가 안 나온대요. 네,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상하지? 왜 이렇게 40대들의 시간이 오래 가지? 저는 방송 나온 지 10년 넘어갔고 이보영 선생은 17년 됐어요. 그대로 고공이야.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고 연예인들은 이렇게 할 때 내려가는데 우리는 다행이지만 왜 그러지? 왜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출판사 편집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 때는요 유학들을 못 갔기 때문에 다 한국에서 다 자기가 자습해서 고생해서 배운 분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교 때부터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쉽게 배워서 그래요. 쉽게 배워서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어학을 잘하시는데 어학의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사실 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돌대가리 노력형인지. 그 학교 때 사전을 찾잖아요. 모르는 단어라 사전을 찾아요. 근데 이게 타임지 읽다 사전을 찾았는데
그 단어에 줄이 5개쯤 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문자 그대로 벽에다가 머리를 많이 찍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너무 답답하게. 특히 그 보캐블러리 33,000 이런 거 이렇게 ABCD 순서로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책을 5번을 떼었는데도 절반의 기억이 안 나. 그건 뭐 맨날 그리고 뭐 벽에다 머리 찍는 거지. 예. 먹고 살기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건 뭐. 근데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기억해봤다 저렇게도 기억해봤다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내 맨날 이해되는 거 있어요. disgusting. disgusting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역겹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왜 못 써먹냐면요. disgusting 이렇게 써 있으면요. 이렇게 써 있으면요. 이렇게 뜻 보고요. 뜻 역겹다, 더럽다 비슷한 말에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요. 예. 그래서 못 써먹는 거거든요. 기억 안 나요, 절대로 나중에. 예. 저 신촌에 사는데 한번 놀러 오셔서 특히 새벽에 한 5시쯤 놀러 오시면요. 이렇게 동틀 때 길거리 비둘기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것들을 따라해서 disgusting. 따라해보세요. disgusting. 이게 손 이렇게 해서 시작. disgusting. 자, 옆에 앉은 분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disgusting.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대면, 상상 대면. 어떻게 하면 영어가 그냥 책상에서 공부하는데도 입에서 나오냐. 사람하고 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대면하듯이 떠올려 놓고서 해라.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떠올려 놓고서 해라. 이제 떠올려 놓고 이렇게 뭐 단어도 그렇게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서 attractive 그러면 attractive는 원래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주관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소리. charming은요, 객관적인 매력이에요. 누가 봐도 매력이 있어. 그럼 charming이에요. 시대적으로 전 기준이 그래. 근데 attractive는 뭐 그냥 못생겨도 내가 땡기면 땡기는 거거든. 그러면 attractive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attractive 내가 좀 이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요즘 매력 있어 하는 사람을 떠올린 다음에 이렇게 attractive 해보세요. 시작. 할 거 없으면 저보고 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다들 재밌어 하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해야 돼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그거를.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해야 돼요. You are too good to be true.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사실이기엔 너무나 좋다니까 환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넌 환상적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절 보고 또 해보세요. 시작. You are 안 내키는 거 알아. 해보세요. 시작. You are too good to be true. 그 매번 문장마다 이걸 다 해. 네! 그러면 넌 그렇게 돼. 너 말고 네가 특이한 거 너 말고 뭐 이병 선생이 다 이렇게 그 영어 잘해 이렇게 영어 도사들 유학도 안 가고 뭐 엄마 아빠 중에 외국 사람 없고 가끔마다 물어보시는데 저 없어요. 사돈의 팔촌 미국 사람 없어요. 그 사람도 없고 군 특수기관에서 통역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연유가 없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래요. 다 그 버릇이 있어요. 다 있어요. 100% 있어요. 왜 탁상에서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영어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거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느라고 물론 저는 그걸 즐거워했지만 그거를 하느라고 그러면 귀찮고 고통이 있은 과정이 있잖아요. 보세요. gorgeous라는 말은 gorgeous. 이 gorgeous라는 말은 pretty는 이쁘다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은 아름답다고요. cute은 귀엽다잖아요. 이거 세 개 다 있는 게 gorgeous거든요. 세 개가 다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gorgeous라는 말이 매혹적인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 매혹적인 한번 써보고 아무 고통 없잖아. 이게 아무 고통 없는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써보고 gorgeous. You are gorgeous.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기 싫지만 you are gorgeous. 그러면 친구가 이 새끼 미쳤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you are gorgeous. And you are not gorgeous. You are not gorgeous. I am gorgeous. She is gorgeous. gorgeous. 이렇게 이 고통을 그 고통의 이 골짜기를 거친 단어만 입에서 나오는 걸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공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유치원식으로 할게요. 용서하시고
모든 편리에는 독소가 있다. 모든 이거 믿으세요. 믿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편리에는 독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쉽고 재미있게 단기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넌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이 소리예요. 자격증만 따고 사실은 배운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쉽고 재미있게 토익 900점 그럼 9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요령을 가르치면. 그럼 무슨 뜻이냐? 900점 땄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안 믿잖아요. 지금 기업에서. 그잖아요. 모든 편리에는 독소가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허세 인생은 끝이다 이래갖고 좋은 차도 팔고 그냥 뭐 이렇게 높은 차 알비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 좋은 차가 타고 싶었던 젊어서 타고 싶어갖고 그걸 노리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자마자 한번 큰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좋은 차를 샀어요.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7kg가 늘더라고요. 한 달 만에 7kg가 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차가. 슈퍼 갈 때도 타고 가고. 아시잖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처음에 차 사면은 애지중지하고 슈퍼 갈 때 타고 가고 굳이 안 타야 될 때도 타고 가고 그냥 미리 내려서 걸어가도 돼. 동창회 때는 꼭 그 앞에까지 차 몰고 가서 내리고 이렇게 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편리함은 사실은 편리 이렇게 사는데 독소가 있어요. 저기 제 친구가요 학교 때 수첩에 여학생 주소를 딱 적었다면 다 외워. 컴퓨터 별명이 컴퓨터였어요. 그 여학생 주소를 200개를 번호를 외웠었어요. 주소하고 이거를. 아니 바람둥이는 아니야 또. 지금 연애는 못해. 그냥 그런 거만 잘해.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요. 얘가 기억을 못하기 시작하더라고. 전화번호를. 너 전화번호 몰라? 그랬더니 요새 누가 그걸 기억해. 나도 기억 잘 안 나. 모든 편리에는 다 독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요. 우리가 겉보기에 실패나 나쁜 일이라고 화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결국 사실이 그래요. 그래요. 지금 제가 얼마나 했어요? 되게 오래 했죠? 네, 되게 오래 했죠? 네. 두서가 없는데 우리 같이 완성시키죠. 이제 좀 이민호 선생님 질문 받고요. 같이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결론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도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실패나 고통 그거 자체가 행복의 이면, 동전의 뒷면이라는 걸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일단 마칠게요. 감사합니다.